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이 공공의료가 대체 무엇이고 또 필요한지 귀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스웨덴 쪽 분야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웨덴에는 본인이 임의로 병원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1차, 2차, 3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이나 아니면 간호사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로 트랜스퍼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주치의란 개념도 혹시 있었나요? 주치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치의는 뭐 의사랑 자주 연락도 하고 진단을 미리 해주고 뭐 사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의사. 그냥 의사. 네. 우리가 주치의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주치의, 마치 그 재벌 회장의 주치의라든지 대통령 주치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1차 진료 또는 게이트키퍼. 무슨 얘기냐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의외로. 평균적으로 외래 진료 횟수가 한 2.8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16회 이상 의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 사람은 스웨덴에 비해서 6배나 의사를 많이 만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픈 건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웨덴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병원 시스템이라는 거는 소수의 그 중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주로 집중 케어되는 시스템이에요. 많은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의료 자원이나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이념에 또는 어떤 그 원리에 반대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무상으로 해주면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줄을 서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든 스웨덴이든 캐나다든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에서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줄을 쓸 거냐. 관료가 아니라 의료인들이 등록해 있는 의사에게 줄을 서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조건 줄을 서라고 해? 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직면하게 되죠. 스웨덴에도 공공의료가 원칙이긴 하지만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가 사보험에 가입을 해서 웨이팅을 하지 않고 거의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전문의를 바로 만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완전히 이제 다른 체계의 이 민간 병원을 한 뭐 거의 20% 가까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 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 한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산부인과 병동이 폐쇄가 됐어요. 문제는 그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100km에서 200km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아기를 낳는 방법에 대해서 강좌를 열었어요. 약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9명의 산모가 자동차나 앰뷸런스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스웨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료를 시행했던 걸 보면 제주의료원도 사실 한라산에 위치해 있고 또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폐쇄가 됐고 또 대구적 십자병원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공공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커버를 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도서지역에 충수돌기염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럼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섬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헬기를 해서 이제 육지에 있는 병원에 옮겨야 되겠죠. 기상이 악화되면 헬기는 못 들 수도 있어. 그러면 섬에다가 병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거기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하겠죠. 이쯤 되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료에 가깝고요. 1년에 50만 원인가요? 그 한도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그 이상은 거의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국가별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을 OECD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8%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고, 그리고 무상의료 국가들은 11%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무상의료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의료의 그 퀄리티라든지 접근성 면에서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상의료가 어느 정도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거죠. 또 해당하지 않는 분야가 또 있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무상의료 국가에서 치과는 다 무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의료라는 시스템의 개념 자체가 정말 위중한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를 소수만 받아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치과는 무상의료에서 제외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 뭔가 이 의료복지 차원에서 스웨덴은 뭔가 대처를 잘할 것 같았다는 게 이제 뭔가 2020년 딱 초반의 중론이었는데,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오픈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결과를 또 맞이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발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랑 PCR 검사하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 자원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고 고위험군 환자만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그 무상의료를 실시한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더 빨리 발생을 했는데요. 팬데믹과 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해서 다량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를 다 수용을 할 만한 자원과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시사할 만한 거는 스웨덴에서도 의료 당국이 의사들한테 노인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위주로 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 건데, 이게 사실 의료윤리 차원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웨덴의 경우에 이제 정책의 실패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자원의 배분 문제도 있었던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소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대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가가 뭐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가는 난 안 내겠어 라고 공공의료를 만들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라는 게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전라도 해남에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스웨덴이라든 영국 예를 들어보면 오히려 무상의료 또는 공공의료를 확충할 때 냉정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할 때 대가, 많은 돈이 들어간다. 액세스의 제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나가야지 마치 무상의료, 공공의료를 확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대가가 없는 정책인 것처럼 전달하는 건 큰 오류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